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취업박람회 현직자들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하나요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제발 취업박람회나 현직자들 만나면 제발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좀 약간 나이를 먹어가지고 취업박람회 같은데 학생들 만나러 많이 안 가는데 예전에 한번 나가면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물어봐요. 무슨 질문들을 하느냐? 첫 번째, 요번에 몇 명 뽑아요? 이거 뭐 공고문에 나와 있잖아. 0명, 000명. 이거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인사과 직원이어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거를 0명인데 뭐 1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쳐봐요. 근데 채용 과정이 보통 2달에서 3달이 걸리는데 그 과정 안에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뭐 잘 나가. 그래가지고 10명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몇 명 뽑아요 이런 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굳이 이거 물어봐봤자 대답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두 번째, 야근 많이 해요? 야근 많이 해요, 여러분. 회사는 원래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봐봤자 부서마다 다르고, 그리고 내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물어봐봤자 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팀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가급적이면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연봉이 얼마예요? 요즘엔 크레딧 잡에 많이 나와 있잖아. 그냥 가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런 질문 받으면 뭐 물어볼 수도 있지. 맞아요. 여러분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너 이런 거 물어봤다고 뭐라 하는 거 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 고등학생 친구들 상대로 무슨 이렇게 학교 박람회 같은 걸 열었어. 그 우리 학교에 지원해달라고 이런데 나갔다고 쳐봐.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교수님 중에 학점 잘 주는 교수님들 많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식당이 맛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친구들이 왜 저런 거 물어보지? 뭐 이런 좀 가슴이 아프고 이러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왜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까? 현직자들은 마음이 아파. 이런 질문들 말고 도움되는 질문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또 무슨 질문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저 땡땡 전공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네. 뭐 어떤 전공이든지 가능성 있다고밖에 얘기 못 해드려요. 왜냐면 뭐 여러분 그 전공은 절대 못 뽑아요. 이럴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위에 선배들 보면 별의 별 선배들이 다 있거든. 최대 나와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선배도 있고 학원과 나와가지고 마케팅하고 있는 선배 뭐 별의 별 선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만 뭐 좀 알려주시면 안 돼. 안 돼. 너한테만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만 살짝 뭘 알려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하지 마시고. 진짜 자소서 다 읽어봐요? 그럼 다 읽어본다고 그러죠. 여기 200명이 모여있고 내가 앞에 나와서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받자마자 40%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자 거의 다 답정너기 때문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업박람회나 현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좋냐? 제가 지금부터 딱 4가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회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볼만 합니다. 각각의 기업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전략 방향이나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밀고 있는 제품들이 각각 시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현직자들밖에 몰라요. 왜냐? 겉으로 뭐 기사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피상적으로 굉장히 큰 이야기들을 하지만 회사 안에서 대표이사가 임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간 더 디테일하고 전략 방향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기사나 이런 데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들어놓으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루 업무 사이클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 이 질문은 사실상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급적이면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그날 아침에 뭘 보고 뭐 예를 들면 영업이나 마케팅이면 실적이나 마켓시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어떠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유관부서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밖에 외근을 나가서는 누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업무의 형태,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들으면 그에 맞게 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상상력이 생겨요. 뭐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어필해 봐야지. 이런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현직자한테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셀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해당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뽑는다면, 네, 직무 역량 물어보는 거죠.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내 직무 역량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듣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잘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자소서와 면접에서 셀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말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뭐 이걸 물어보면 뭐 뻔한 이야기,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 하는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짜게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뭐 가끔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뭐 이런 일단 뻔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앞에서 좋은 질문들을 한 친구들한테는 애정이 생기고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더 해주고 싶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나서 이 질문을 하면 예상외의 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중국어나 말레이시아어 이런 걸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 해외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경험들을 중점적으로 셀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팁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취업준비생한테 도움 주고 싶다면 어떤 팁이 있는지 물어볼만 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현재 회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냐? 두 번째,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너는 일 어떻게 하고 있어? 최대한 많이 듣는 거. 세 번째,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뽑아서 이야기해달라. 네 번째, 취업준비생한테 도움 주고 싶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4개. 딱 이 4개만 취업박람회와 현직자를 만났을 때 제대로 듣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써서 간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올라오는 많은 컨텐츠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